아. 자, 일단 결과를 잠깐만 좀 볼게요. 지금 이게 기본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인 건 맞아요. 참고로 1, 2, 3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4, 5, 6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의외로 잘 안 되는 4번, 그 다음에 5번은 대놓고 함정이 있고요. 6번은 정말 맞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합답형 문제 중에서도. 자, 일단 나는 다 맞는 사람이 제한 시간 내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6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4개로 갑니다. 4개 맞은 친구가 2명, 3명. 근데 3명이 전부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2명. 2명이고요. 그래서 1, 2, 6번, 4, 5, 6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2명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2명이 1, 3, 4, 5. 그 다음에 1, 3, 4, 5. 둘 다 1, 3, 4, 5입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본다면은 6개 다 맞은 친구가 아쉽게도 그냥 1명으로 남았어요. 1명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3명. 3명이에요. 그래서 5번, 6번 중에서 6번 하나 고친 친구, 그 다음에 5번, 6번 중에서 5번을 고친 친구, 그 다음에 1, 2, 6번 중에서 1, 2번을 고친 친구. 그래서 남은 번호가 5번, 6번, 6번 이렇게 남았어요. 5번, 6번, 6번.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 1명. 그래서 5번, 6번 틀렸던 친구가 5번, 6번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2명. 맞지? 2명. 1, 3, 4, 5 중에서 1번 고친 친구가 3, 4, 5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맨 처음에 틀렸던 4, 5, 6번을 그냥 그대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2개 맞은 친구가 한 명, 1, 3, 4, 5가 일단 그대로 남았어요. 결론은 2번 빼고는 한 명 이상 다 틀렸어요. 2번만 다 맞았습니다. 2번만. 그리고 6번이 정답률이 확실히 조금 낮아요. 그리고 5번은 많이 틀렸죠? 그죠? 여기는 지금 맞았는데 왜? 5번은 SM 빼기 SM-1로 일반항을 구하지만 초항은 따로 구해야 돼요. 초항 따로 구해야 됩니다. S0가 0이 안 나와요. 6번은 발레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6번은. 자, 그래서 1번부터 잠깐만 좀 봅시다. 1번은 지금 최종적으로 2명이 틀렸어요. 1번은. 참고적으로 1번을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빼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빼기 7분의 3. 그 다음에 7분의 3 빼기 9분의 3.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얘는 요 자체가 괄호가 그 자체로 하나의 항이에요. 1항이에요. 괄호는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괄호는. 그리고 얘도 이 자체로 또 하나의 항이고 얘도 이 자체로 하나의 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어때요? 앞뒤로 지워지면은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아요. 저기 얘를 식을 좀 바꿔본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얘를 an으로 써주면 원래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어때요? 1항은 3, 2항은 5, 3항은 7. 그러면은 항번호 2배에다가 1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n 플러스 1분의 분자는 항번호랑 똑같죠?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항번호 2배에다가 3 더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얘 다음항이에요. 다음항. 그럼 분자는 n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워지고 지워
지고 얘 하나 남죠. 근데 얘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나옵니다. 3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로 수렴해요. 기억은 수렴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괄호가 없는 애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괄호가 없는 애였다. 몰라,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얘가 1항이고요. 얘가 2항이고 얘가 3항이고 얘가 4항이에요. 그쵸? 괄호는 일단 그 자체로 찢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원자 같은 느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실제로 쪼개지만. 그쵸? 아무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예요, 괄호는. 근데 얘는 모르는 상태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마치 우극한 좌극한과 비슷한 게 홀수 짝수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짝수로 끝나는 경우라면은 쟤랑 똑같아요. 그쵸? 이 뒤에 끝나는 게 AN이고 거기다가 극한을 들어간 상태라고 친다면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앞뒤로 숫자가 지워지는데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요.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기 때문에 쟤랑 똑같이 끝나요. 2n 플러스 1분의 n 빼기 2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한 씌워놓고 나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6분의 1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n이 홀수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n이 홀수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2 5분의 2 빼기 7분의 3 홀수니까 플러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지워져서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n이 무한대로 가도 어차피 뒤에 살아남는 게 없이 하나만 나오니까 달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괄호가 없었다면 얘는 수렴 안 해요. 진동합니다. 근데 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렴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떠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는 1 빼기 2분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렇죠? 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뒤에 항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뒤에다가 뭔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n이 짝수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로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몰라 그냥 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어차피 극한이니까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니까 뒤에는 얘도 하나 지워지겠죠. 맨 앞에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남고 끝나요. 자, 근데 얘 남는 게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죠. 뒤에 남든 안 남든 얘는 무조건 1로 나와요. 그래서 n이 홀수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얘는 가능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분의 플러스 2분의 빼기 3분의 플러스 쭉 가는데 어차피 n분의 1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다 지워지고 아예 뒤가 아예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1입니다. 그래서 홀수건, 짝수건 항상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교대값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 뒤에 항이 남냐 안 남냐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괄호 있는 거는 무조건 남아요. 괄호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D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또 D가 남는지 안 남는지 몰라요. D가 남는지 안 남는지. 근데 일반항이 또 크기가 무한대로 가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진동이에요. 그냥 진동이에요. 만약에 얘는 n이 짝수로 나왔다 나간다면 1 빼기 2 플러스 3 빼기 4 플러스 5 빼기 6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n 빼기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요. 그쵸?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로 끝난다 라고 한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 플러스 3 빼기 4 플러스 5 빼기 6 플러스 n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1, 1로 나와요. 그래서 1이 무한대개수라서 무한대로 가요. 괜찮죠? 뭐 앞쪽에서 똑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나오긴 하는데 D가 무한대로 가지고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예 성립을 못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면 당연히 어때요? 급수가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따져야 돼요. 얘는 반드시 0으로 가요. 그쵸? 이것도 다 급수예요. 다 급수예요. 진동이건 뭐건 교대급수건 뭐건 쟤도 급수예요. 그러면 당장 얘는 일반항 0으로 갔는지 안 가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일반항 0으로 가잖아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 그쵸? 얘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얘는 일반항 0으로 가잖아요. 얘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수렴을. 근데 얘는 일반항 자체가 아예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냥 디귿은 보자마자 에이 아웃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일단 절대로 수렴을 안 해요. 괜찮죠? 기역과 니은은 그 괄호 차이 정도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이 교대급수를 우리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기출 문제들은 요런 내신용 문제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1번은 내신에서만 나오느냐? 솔직히 미안, 거의 내신에서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왜? 급수가 수능에서 문제 나온다면은 많아야 한 문제예요. 정말 많아도 2문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급수 단원에서 무조건 나오는 애가 있죠? 도형과 급수. 걔 빼고는 사실 다 빼도 돼요. 다 빼도 돼요. 수능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가뜩이나 지금 도형과 급수도 밀려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판국인데 이런 게 나오겠냐 이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듭니다.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 확실히 안 나오나요? 그럼 몰라요. 그죠? 0.0000001% 나올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급으로. 그러면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마치 그런 거지. 나는 제주도가 비행기 사고가 무서워서 나는 배 타고 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미안,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좀 볼게요. 2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 다 맞았지? 아니, 넘어갈게요. 그죠? 일반항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걸 3번에다가 또 냈어요. 왜? 2번은 다 맞을 것 같아서. 2번은 다 맞을 것 같아서 3번을 집어넣었어요. 또 집어넣었어요. 왜? 엄청 중요하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빵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꼬여서 나오면 좀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3명 틀렸습니다. 3명 틀렸어요.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급수 3의 n제곱 an 빼기 3n 빼기 1분의 n 플러스 3. 얘가 수렴한대요. 얼마라고 주지도 않았어요. 왜? 얼마로 수렴하건 일반항은 무조건 빵으로 가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여기 숫자 나와 있으면 더 헷갈려요. 여기에 막 1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 100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하면서 더 헷갈립니다. 근데 100이 나오건 1000이 나오건 많이 나오건 중요하지 않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빵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an 빼기 3n-1분의 n 플러스 3. 일단 얘는 0으로 가는데, 아니 전체가 0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지금 3분의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을 안 할 리가 없죠. 솔직히 뭐 증명해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내신에서도 서술형에서도 이거 증명해서 3의 n제곱 an이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거 굳이 증명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서술형에서도 그 정도는 다 그냥 관용적으로 넘겨서 처리해 줍니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엄밀히 따지면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자, 그러면 얘는 3의 n제곱 an은 결국 3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도 돼요. 증명 안 써도 돼요. 괜히 어설프게 이거 분배하면 안 됩니다. 분배하는 순간 오히려 감점 먹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중간에 알아서 했겠지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3의 n제곱 an은 지금 3분의 1로 수렴하겠고,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제곱 분의 6an 플러스 3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면 쓸 게 an은 3의 n제곱이 곱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못 써요. 그렇죠. 뭐 물론 얘를 cn 같은 걸로 치환해가지고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그냥 얘 3의 n제곱만 곱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 문자에 3의 n제곱을 곱해볼게요. 극한이 있는데 이런 거 처리 못하는 건 아니? 아니, 씌워놓고 다시 극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씌워놓고 다시 극한 보내면 돼요.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자, 그럼 얘는 전개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의 n제곱 an.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얘는 그냥 1로 나오죠.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곱해서 나가면은 6 곱하기 3의 n제곱 an. 플러스 요렇게 곱한 게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딱 보면은 얘가 지금 3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3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이 다 수렴하잖아요. 그럼 다 따로 계산 가능하죠? 분모가 0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1 플러스 1 3분의 4분의 2 더하기 0 2가 되겠네. 그래서 4분의 6이니까 답은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2분의 3. 자,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급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등비급수 수렴 조건. 그 다음이 개념상으로요. 개념상으로. 그 다음이 도형과 급수예요. 다만 출제 빈도로는 도형과 급수가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도형과 급수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렇죠? 개념상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4번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4번. 자, 얘는 급수. 자, 시그마 친한 것들이요. 4번도 시그마 친한 것들, 5번도 시그마 친한 것들이에요. 시그마 왜 친해요? 앞뒤로 지워지니까. 그렇죠? 앞뒤로 지워지니까. 그 중에서 로그로 관련된 문제를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우리 기출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왜? 내신에서 이 4번 문제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연습 안 해본 상태에서 이 4번 문제 시험장에서 보잖아요. 멘탈이 아파요. 진짜로. 왜? 이런 문제가 한 4번에 나와요. 4번에 나왔는데 아니 내가 3번을 썼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때부터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넘기자니 다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풀자니 시간만 날아갈 것 같고 딱 그런 류의 문제예요. 4번이. 자, 그럼 얘는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자, 이거 풀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찢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냥 집어넣는다고 해도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제곱 더하기 로그 3제곱 빼기 1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앞뒤로 빼는 게 아니고 아니다.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다 곱하죠. 쟤는 약분이에요. 약분. 약분이라면은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규칙을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앞항과 뒤항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n-1과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왜? n-1의 다음항, n의 다음항. 그래서 n제곱이 앞과 뒤에서 하나씩 지워진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얘는 로그 2 빼기 1. 2 빼기 1이니까 1이죠. 1 곱하기 3분의 2제곱. 어차피 싹 다 더하면 곱하죠.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4제곱.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5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6제곱. 계속 가는데 얘는 딱 보면 알겠지만 2는 일단 냅둬요. 3제곱이 앞뒤로 하나씩 지워져요. 4제곱도 앞뒤로 하나씩 지워집니다. 5제곱도 앞뒤로 하나씩 지워지죠. 그러면 뒤에도 하나만 남기면 되겠네. 어차피 2 하나 지워지니까 이쪽에서는 1, 2 남잖아요. 뒤에도 하나만 써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1, n 플러스 1 분의 n제곱으로 써주면 어차피 6제곱이 앞에 분모 오른쪽, 뒤에 분모 왼쪽.
지워질 거니까 규칙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7이 결국에 순서대로 간다 그랬을 때 n 한 번 약분하고 끝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n 플러스 1과 n이 남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의 극한이죠.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로그 미친 10인 상태에서 1 n 플러스 1 2n 그래서 2n으로 남겠네요. 자, 그러면 극한이 안쪽에서 먼저 얘를 처리한다 그러면은 얘는 2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로그 2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5번은 그죠? 일부러 낚시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고 안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5번은 예고 안 할수록 많이 낚입니다. 이 초항. 그렇죠? 이게 반드시 한번 생각해봐요. 시그마 나오면은 맨날 연계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급수건 단순히 수열의 합이건 SN과 AN 사이 관계예요. 그렇죠. SN과 AN 사이 관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일단 무조건 떠올리는 거예요. 이건 수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자, 여기서 5번에서도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지금 N제곱 플러스 2N-1. 자, 그럼 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A1, A2, A3부터 AN까지 더 있는데 우리는 지금 AN만 구하고 싶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주세요. 그죠? 나머지 그냥 가져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SN 빼기 SN-1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K는 1부터 N-1. 그렇죠? 1항부터 N-1항까지 더하는 거 AK.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은 N-1 집어넣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여기다가 N-1 집어넣으면 2N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랑 요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렇죠? 뺀다. 빼면은 N제곱 N제곱 2N,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기 때문에 좌변에는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빼니까 AN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때 마이너스 2N이 뺄셈으로 가니까 플러스 2N으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 씌우니까 플러스 1로 나와요. 그쵸? 자, 이러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답이 1번이 나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넣으면은 자, 얘는 다시 한번 얘는 N부터 N은 1부터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자연수에서 다 되니까. 근데 얘는 2부터 넣어야 돼요. 이거 왜 2부터 넣어야 돼요? 얘가 항번호잖아요. 얘가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N-1이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N이 1 들어가면은 1항부터 0항까지 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N-1이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N이 2부터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N이 2부터 나와줘야 되겠고요. 초항은 반드시 어떻게? 집어넣어서 가야 돼요. 초항은 반드시 1 더하기 2 빼기. 그래서 얘는 2로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달라요. 그렇죠? 요거 하나가 함정이에요. 이게 내신에서 나왔다 하면은 진짜 아무리 떠들어도 이 얘기를 진짜 내가 주구장창 떠들어도 시험장 나오면 절반 틀려갖고 와요. 진짜로. 그렇게 떠들어도 시험장에서 나와. 괜찮아. 예전에 어디였더라? 예전에 해성여고에서 나왔는데 그때 5명인가? 봤는데 전원이 다 틀려왔어요. 진짜 그렇게 떠들었는데. 근데 하필 이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여가지고 아예 손댈 시간이 없어서 못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은 댔는데 낚인 친구도 있고 좀 그랬어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와! 화이팅! 알았어.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문제는 이게 1항이 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1이 집어넣는 게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항은 따로 하지 뭐. 그렇죠. 2부터 무한대까지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랑은 따로 빼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A1은 어차피 2인 거 알고 있고 A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죠. 그래서 2 곱하기 5분의 10분의 1에다가 이거 따로 들어가 주면 되겠네. 자, 그럼 A는 2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3.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10분의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어차피 부분수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죠. 2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인데 1부터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안 되지. 2 집어넣어야지. 5분의 1 7분의 1이네요. 혹시 이해돼요? 그렇죠? 진짜 이건 정말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3 집어넣으면은 7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렇죠? 이쯤 되면은 그냥 끝나야 돼요. 왜? 앞뒤로 지워지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지만 결국 얘는 극한 때문에 빵으로 가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하니까 5분의 1이 답이 됩니다. 5분의 1이 이렇게. 자, 진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1, 2, 3, 4 틀렸다. 1, 2, 3, 4 틀렸다 그러면은 마플 시너지 다 풀어야 돼요. 진짜로. 다 풀어야 돼요. 지금 기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1, 2, 3, 4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1, 2, 3, 4는 보자마자 타다다다당 튀어나와야 돼요. 5번도 솔직히 말하면은 얘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약간 낚시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치는데 1, 2, 3, 4는 진짜 아예 장난친 게 없어요. 얘는 다 맞아야 됩니다. 얘는 진짜로 1, 2, 3, 4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6번은 솔직히 말해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 얘는 급수가 수렴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태가 뭐예요? 이게 시그마 친한 것들이죠? 앞뒤로 지어지는 애잖아요. 이게 시그마 친한 것들의 기본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얘는 1부터 집어넣으면 결국 A2 빼기 A1, A3 빼기 A2 플러스 AN 플러스 1 빼기 AN 해놓고 극한 씌워주는 걸로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맨1 맨디만 살아남고 다 지워져요. 그렇죠? 요거랑 요거 살아남아요. 만약에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결국 얘는 알파로 수렴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알파 빼기 A1이에요. 그렇죠? 알파 빼기 A1. A1도 어차피 정해진 값이고 알파도 어차피 수렴 값이고 그냥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그마 친한 것들의 원형입니다. 원형. 기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시그마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AN의 극한 또는 BN의 극한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얘는 AN, BN이 곱한 게 급수 수렴한다. 일단은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딱 봐도 그냥 진동말레잖아요. 그쵸? 왜? 아니 AN, BN 둘 다 수렴 안 하는데도 0으로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겹게 얘기한 거 진동말레는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 10, 10, 01, 01, 01 그 다음에 1, 1, 1, 1, 1 그쵸? 자, 얘는 대표적으로 이걸로 딱 걸리는 애죠. AN도 진동, BN도 진동. 그렇지만 AN 곱하기 BN은 맨날 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니까 0으로 수렴.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디귿 때문에 어려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AEN도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등비 수열이면 얘는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없어요. 등비 수열이면 왜 수렴하냐면 등비 수열이면은 극한이 빵으로 갈 때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죠.
그쵸? 그래서 걔는 괜찮은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또 진동말레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뭐 먼저 생각해야 편해요? 일반항은 일단 0으로 갑니다. 일반항은 0으로 가요. 그쵸? 자, 와우! 오케이. 자, 일반항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는지 봐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그럼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급수가 수렴하는 것 중에서 짝수만 수렴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 자, 이게 되게 유명한 말레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AN이 0으로 가면은 일단 짝수항도 0으로 수렴하는 건 맞아요. 그쵸?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수렴 안 하는 케이스 몇 개나 있어요? 내가 언급한 게 2개밖에 없어요. 그쵸?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급수가 수렴 안 할 수 있는 게 2개 언급한 게. 그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n분의 1. 두 번째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쵸? 솔직히 여기서 변형이 나가면은 시그마 루트 n분의 1 얘도 어차피 발산이에요. 그렇죠? 분모가 1차 이하면은 무조건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발산하는 거. 그러면 짝수항이 이렇게 생겼으면 되죠? 짝수항이 이렇게. 그럼 얘는 수렴 안 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 교대급수로 지워버리면 돼요. 교대급수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분의 1 빼기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일반항 자체는 계속 지어놓고 보다 보면은 어차피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도 빵, 없어도 빵. 괜찮죠? 그러니까 일반항 빵으로 가고요. 급수 자체도 빵으로 가요. 수렴해요. 근데 짝수항만 다 더하면 어때요? 짝수항만 다 더하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짝수항만 다 더하면. 그쵸? 그래서 발레가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안 돼요. 참고로 6번 문제는 저기 블랙라벨 스텝 3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아예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게 맞아요. 진짜로 이거 생각하기가 많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발레 2개만은 꼭 기억해주자라는 거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발산하는 케이스. 그렇죠? 그걸 따지면 짝수항이 0으로 가는데 발산하는 케이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대급수를 활용해 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즐거운 등비급수 시간. 미안해. 즐거운 등비급수 시간. 없구나. 잠깐만. 잠깐 보고 있을게. 이따 뽑아줄게. 자, 그러면은 등비급수 단원. 솔직히 3단원으로 찢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등비급수는 그 자체보다는 도형과 급수가 워낙에 양이 많아가지고 줄였는데도 문제 양이 지금 상당해요. 되게 줄였는데도. 그래서 2단원 급수랑 한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두꺼워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서 찢었는데 괜히 찢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단원이 그냥 수열의 극한, 2단원이 급수, 3단원이 등비급수, 그 다음에 4단원이 지수로그랑 삼각함수 한꺼번에 미분이에요. 그게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3단원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도형 꾸준히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라고 한다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의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쵸?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봐도 상관없죠? n까지 an, ak. 근데 그게 ar에 k-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둘로 나타내주죠. 등비수열의 합
자체가 공비가 1이 아니면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계수 제곱에다가 극한 쉬운 걸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면은 그냥 얘는 NA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죠? 무조건 발산. 선물.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얘는 별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 극한이 중요하죠? 이거 별로 문제가 될 거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수렴 조건이 제일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급수에 관련해서는 수렴 조건만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자, 그럼 얘는 몇 가지로 나와요? 당연히 초항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랑 공비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왜? 미지수가 A랑 R 두 개니까. 그래서 초항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나오면 어차피 얘는 00000으로 나오기 때문에 급수도 어차피 빵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공비에 관련된 거는 이 아래 n제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n제곱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1로 수렴하면 안 되죠? 1로 수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어차피 1로 수렴도 안 돼요. 어차피 1을 따로 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뿔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교대로 나옵니다. 아예 수렴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때는 R의 n제곱이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R분의 초항이다. 이거를 문헌적으로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야 돼요.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왜? 나중에 이거가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는 상태를 가야 돼요.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정리한 거고 본인이 정리하는 본인의 자료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걸 똑같이 그냥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옷처럼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저거 따라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남의 옷 빌려 입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안 맞아요. 내가 쇼핑을 한다고 걸어다니면서 봤더니 마네킹이 엄청나게 DP가 잘 돼 있어. 홀랑 벗겨서 샀어요. 안 맞잖아요. 그죠? 옷에 안 맞아요. 몸에 아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즈 맞추면 좀 되겠지. 근데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깨가 좀 더 넓을 수도 있고 다리가 좀 더 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또 맞춰야 되니까 자기한테 맞게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만 따라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등비급수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크기 1보다 작거나. 자,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요게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완전히 똑같아요. 괜찮죠? 얘가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괜찮죠? 어차피 초항이 0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가 0으로 수렴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등비 급수의 한정에서는 요거 그냥 참고로 볼게요. 등비 수열의 한정에서는 급수가 수렴할 조건과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이 전부 다 참이에요. 그렇죠?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무조건 수렴합니다. 이건 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만 이래요? 아니, 되는 거 엄청 많아요. 이게 역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등비수열이라서 등비수열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럼 그거 일일이 다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나올 때마다 보면 돼요. 등비수열만 따로 잘 알면 돼요. 등비수열만. 할 거 쟤밖에 없어요. 진짜로. 저거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도형과 급수죠? 도형과 급수에서는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왜?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초항0인 거? 나올 리가 없겠죠? 그쵸? 무조건 작아지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뽑아내면 되겠네요. 너무 쉽다.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뽑아내면 돼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렵죠. 초항 공비 뽑아내는 게. 자,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면서 천천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 앞에 있는 문제
하나만 좀 가봅시다. 몇 번으로 갈까요? 자, 일단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뭐 어렵진 않은데 2번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2번. 그러면 둘 다 등비수열이 돼요. 공백이 6번이면 그치. 그래서 초항은 6분의 125가 되고 공비가 6분의 5가 돼요. 토항은 6번이면 120번. 응, 왜냐면 1 집어넣으면은 6의 1제곱분의 5의 세제곱이 되죠. 오케이. 이건 뭐 급수 수렴 조건도 아니고 그냥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딱 보면은 초항도 5분의 x제곱 빼기 4x야. 그 다음에 공비도 5분의 x제곱 빼기 4x. 한마디로 5분의 x제곱 빼기 4x라는 애가 0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쵸, 초항이니까. 아니면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공비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거? 아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쵸? 그쵸?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0으로 수렴할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등호 1 들어가야 돼요. 급수 수렴 조건. 이거 급수 수렴 조건이었으면 여기 1 빠져야 됩니다. 그쵸? 요 1 때문에 실수 많이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데? 그럼 어차피 A랑 R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어차피 R이 0인 게 있죠? 근데 얘는 뭐 그냥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얘만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x제곱 빼기 4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렇죠? 요런 3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1번과 2번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3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하하하. 자, 아무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번과 2번만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1번은 5 넘기니까 마이너스 5, x제곱 빼기 4x. 자, 5변 넘기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 오잉? 얘는 판별식 음수죠.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왜? 아니, 최소값이 지금 1이잖아요. 최소값이 1. 무조건 0보다 커요. 1번은 항상 성립하는 거고 2번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2번. 그러면은 x제곱 빼기 4x 5 넘기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x제곱 빼기 4x 빼기 5 0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거 혹시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진짜 뼈저리게 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만 정리한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7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10번 가봅시다. 10번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좀 옛날 스타일이기는 한데 요새 나올 리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자, 초항과 공비가 다릅니다.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급수의 수렴 조건. 오케이. 미안, 너무 늦었지. 여기 있어요. 화이팅이야, 준호야. 머리 깔끔해. 화이팅.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발생한다. 아, 근데 어차피 얘도 두 개를 찢으면 얘는 3분의 1의 n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야. 아, 이것도 따로. 다 따뜻하더래요. 다시 한번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건 잘 따져야 됩니다. 초항이 0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요. 지금 이거 등비수열이 맞죠? 이거 등비수열이 맞아요. 이거 지금 AN으로 잡아놓으면은 A1이 초항이에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잖아요. 0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이 초항이에요. x 플러스 1이 초항. 그럼 이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x. 그럼 A3는 n에다가 3 집어넣었으니까 x 플러스 1에 1 마이너스 4분의 x의 제곱. 그쵸? 이거 당연히 공비가 1 마이너스 4분의 x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초항은 x 플러스 1, 공비는 1 마이너스 4분의 x. 자, 그러면 아니 이걸로 그냥 보면 돼요. 초항이 0이거나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아니 그럼 이거 너무 외우는 느낌이 나는데? 저걸로는 못해요? 내가 이걸 생각 못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봅시다.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 뿐인 거지. 얘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얘 가지고 등비수열에 합쓰면 되죠. 그럼 등비수열에 합쓰면 어차피 공비가 1이 아닌 이상은 1 4분의 x가 1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x가 0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차이계수 제곱이에요. 그쵸? 이거 어차피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수렴 안 해요. 자, 그럼 얘는 지워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x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x의 n제곱. 자, 결국 얘가 수렴 안 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얘가 1이 안 되잖아요. 얘가 1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자가 0도 안 나와요. 그럼 얘 얼마로 가야 돼요, 이거? 0으로 가야 돼요. 얘가 0으로 수렴해야죠. 한마디로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여야지만 얘가 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렴하는 거죠. 그쵸? 아니면 그냥 초항이 빵 나오면 되지. 그쵸? 초항이 0이거나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그쵸? 그걸 여기서 증명해 본 거예요. 미지수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겨울방학 때 라이트센 RPM 센을 다 푼 이유가 이런 거 그냥 빠릿빠릿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바바바바박 나와야 돼요. 난 다 풀었는데 왜 안 나오지? 그건 하나야. 그냥 왜 그런지 이유를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요. 안 돼요. 진짜로.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답이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만의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지어서 봅시다. 그 결론만 놓고 본다 하면 그럼 뭐라고요? 아니 어차피 얘가 지금 초항이잖아. 얘가 지금 공비네. 그러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그렇죠? 어차피 그냥 이걸로 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이거 1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x 빵. 얘는 3변식으로 한 번 해도 되죠? 왜? 간단하니까 이렇게 두 개씩 찢어도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한다 그러면은 8 x 빵. 부동호는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1, 2, 3, 4, 5, 6, 7. 그쵸? 마이너스 1과 1, 2, 3, 4, 5, 6, 7. 그래서 총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쵸? 이것도 계산 고민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더해도 되는데 등차 수열해보잖아. 999 27. 그쵸? 중앙 논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습관화 들어야 돼요. 등차 수열은 중앙 논리가 제일 중요해요. 중앙 논리가. 그쵸? 자, 그러면은 뒤로 좀 가봅시다. 자, 등비 급수의 계산. 자, 그러면 요거를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우리가 시그마가 나왔다. 시그마 가지고 계산하는 케이스는 수능 끝날 때까지 8개밖에 안 나와요. 8개. 첫 번째, 등차 수열에 시그마 들어가는 거. 급수건 수열의 합이건 다 똑같아요. 진짜로. 무한대까지 더하건 n까지 더하건 시그마 합에 관련된 건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거듭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부분 분수, 무리식, 로그. 이거 8개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얘는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어요. 얘는 아예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랬죠. 물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친한 것들. 요게 어려우니까 이걸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도 지금 이 두 문제 테스트에다 집어넣어놨고요.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풀려야 돼요. 왜?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올 게. 그쵸?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막상 나오면 의외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지? 그죠? 등비 수열인 걸 알고 보면은 초항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1-4분의 초항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뜬금포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되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수렴하겠고요. 1 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1-r분의 a로 들어가니까 결국 그냥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변형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이런 거 나오면 또 이제 당황해요. 이런 거 나오면 잘 생각해봐요. 얘 일반항인데 일반항. 얘는 그러면은 등비수열이에요? 이 등비수열이 아니죠? 이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왜? 4의 n제곱의 등비수열인 거고 2의 n제곱의 등비수열인 거고 3의 n제곱의 등비수열인 거죠? 등비수열 더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걸 등비수열로 나누고 있는 것 뿐인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적분할 때도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잖아요. 분모가 단항인데 분자가 2개 이상 항 나오면은 맨날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가분수 같은 경우는 맨날 항마다 찢어내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 들어가야 돼.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할 게. 아니면 통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곱셈 나눗셈은 어차피 유리식에서 볼 게 없고요.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들어간다? 얘도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고 하트 찍기. 그렇죠? 하하하. 자, 그래서 이거 찢어 놓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찢었으니까 4분의 2의 n제곱이구나. 이렇게 찢었으니까 4분의 3의 n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등비수열 아닌데? 합의 등비수열은 아니잖아요.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1-r분의 총합은 못하는데? 근데 급수가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죠. 그죠? 따로 놓으면 어차피 얘는 각각이 등비급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계산 가능합니다. 1-r분의 초합. 얘도 1-r분의 초합. 그쵸?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3. 그쵸? 답이 그래서 4가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전형적인 문제로 스텝 1에 있는 거 하나만 좀 봐볼게요. 저기 쉬운 걸로 갑시다. 15번. 15번. 얘는 상관없어요. 일반항에서 홀수항만으로 가는 거는 그냥 2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바로 적어서 계산해도 돼요. 그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일반항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가는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화이팅. 어디 가는데? 모르겠다고? 지금 설명한 거 저 이해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해가! 우와! 오늘 도형과 급수를 많이 풀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 계산해서 지금 막히면 안 돼. 슬퍼져요. 슬퍼집니다. 마플 시너지 열심히 풉시다. 열심히 풀어야 돼요. 진짜. 자, 15번에서 놓고 본다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등비수열은 무조건 지수항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등비수열이에요. 지수항이 들어가 있으면 등비수열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왜? 아니 지수항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예 딴 데 없잖아요. 얘밖에 없어요. 등비수열밖에. 뭐 그렇다고 제가 부모 쓴 것도 아니고 부모 두 개 곱도 아니고, 그죠? 뭐 물론 지수항이 들어가 있을 때 시그마 친한 것들이 응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아예 대놓고 없으니까 뭐 부분수도 아니고 무리식도 없고 로그도 없고, 그죠? 아예 없어요. 그럼 등비수열로밖에는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비수열로밖에는. 자, 근데 문제는 이 자체가 통째로 일반항의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아우 찢어내야죠. 그렇죠? 항이 분자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찢어서 본다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3분의 1의 n제곱 오케이 그죠? 3분의 1의 n제곱 아니다. 이것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3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n제곱이니까 얘는 보이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괜찮은데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낚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자 어차피 얘는 1부터 집어넣어봐요. 이게 모르겠으면 줄여 써서 헷갈리는 거면 다시 다 풀어 써봐요. 수열은 노가다로 다 써보면 감이 와요. 노가다로 다 써보면 1부터 집어넣어봐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2 집어넣어봐요.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3 집어넣어봐요. 27분의 1 빼기 27분의 1 뭐야? 이거 등비술이잖아. 그쵸? 이거 등비술이에요. 분자가 1의 n제곱이 있는 거죠. 분자가 1의 n제곱이 있는 거. 이거 분모만 시그마 또 보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분모만 시그마 보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마플 시너지도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라이트젠 RPM 진짜 다시 풀어야 돼요. 진짜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스텝 1이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좀 헷갈린다. 못 푸는 거 잘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쉬운 거 먼저 더 풀어요. 진짜로. 기출이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다른 계산 가능하니까 얘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수 수렴 조건 성립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오겠고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수렴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나오겠고 얘는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4분의 1로 2번. 자, 그러면은 스텝 2도 한번 좀 가볼게요. 스텝 2. 일단은 18번 문제 먼저 한 번만 좀 가봅시다. 홀수학만 또 하잖아요. 공비가 얼마로 나와야 돼요? 홀수학만 간다 그러면 그치? 오케이. 아예 3분의 4도 아니지 9분의 4지. 그죠? 3분의 1 제곱이니까.
그치. 거기까지 맞아요. 지금 분자가 얼마나 나와야 되죠? 갔다 와요. 오케이. 지금 조항이 얼마예요? 홀수학만 놓고 본다면 그치 조항도 나왔고 공비도 나왔죠. 그게 답이야 그냥. 오케이. 자, 요거 또 그냥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초항은 3이에요. AM만 놓고 봤을 때는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2죠. 자, 얘는 2랑 3항, 5항, 7항 이렇게 더해 나가니까 당연히 얘는 전체적으로 공비가 R제곱이에요. 홀수항들만의 합이잖아요. 홀수항들만의 합.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예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냥 이게 답이겠죠? 그쵸? 이 시간 오래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딱 풀기 시작한 지 한 10초? 10초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진짜 이거 한 30초면 끝나야 돼. 스텝 2에다가 넣어놓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9를 곱해주면 9 빼기 4니까 5분의 27. 그래서 답이 32로 나와야 됩니다. 그쵸? 32. 이렇게. 그 다음에 고민스럽구려. 고민스럽구려.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게. 고민스럽네. 스텝 3를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 문제 미안해.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본 문제. 자, 스텝 3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텝 3 쪽으로. 일단 21번 가봅시다. 여기 스텝 3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진짜로. 여기 스텝 3는. 여기는 다 풀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까도 엄청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급수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 그러니까 수학 1에서 나오는 수열의 합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호.
자, 현재 눈치채고 제대로 풀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안 돼. 진짜. 지금 21번 저 등식을 잘 봐요. 일단 제가 항등식인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고, 우변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좌변이 뭐예요? 좌변이 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7a1이 1항이고요. 7제곱 a2가 2항이고요. 7세제곱 a3가 3항이에요. 걔를 n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저 좌변을 SN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SN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SN식이. AN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 AN식을 찾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 테스트 문제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 거는 보이는데 왜 얘는 안 보이지? 그죠? 테스트는 정말 간단한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를 보더라도 SN 빼기 SN-1이 보여야 돼요. 얘가 지금 뭐냐면 7의 n제곱 an을 그냥 통째로 bn이라고 본다면 b1부터 bn까지 더하기 얘잖아요. 그러니까 sn 빼기 sn 마이너스로 bn을 먼저 뽑아내야 돼요. 그래놓고 그 bn식을 7의 n제곱으로 나누면 a식이 되겠지. 그걸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돼요. 자, 아직 조금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만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게 좀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줄여 써볼게요. 아니다. 줄여 쓰지 말고 여기다 쓰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7의 K제곱 AK예요. 그죠? 7의 K제곱 AK. 그쵸?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엔 마지막 항만 남겨야 돼요. 얘만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에서 n번째 것만 남기려면은 n-1번까지 더한 거를 빼주면 되겠고, 그때 얘는 k는 1부터 n-1까지 7의 k제곱 ak. 그렇죠? 쓰면은 7a1, 7제곱 a2, 7세제곱 a3, 7의 n-1제곱 a, n-1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n-1 들어갔으니까 3의 n-1제곱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린다 라고 한다면 얘는 7의 n제곱 an만 남아요. 7의 n제곱 an. 그죠? 마지막 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위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지워질 거고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이 되겠네요. 단 얘는 n이 2항부터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1 집어넣어야죠. 1 집어넣은 게 7a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는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고맙게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7a1인데 3 빼기 1이라서 또 2가 돼요. 왜 성립해요? S0가 3의 0제곱 빼기 1, 0 나와요. S0가 0이기 때문에 얘는 1항부터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7의 n제곱 an은 요 둘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3의 n-1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당장 얘는 3의 n-1제곱. 그죠? 3의 n-1제곱이 3개 있는 건데 3개에서 1개 뺀 걸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나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항상 밑이 똑같으면 작은 걸로 묶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작은 걸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의 8제곱 빼기 3의 7제곱 이런 거 나오면 그냥 3의 7제곱이 두 개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뭘로?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7의 n제곱 a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구나. 얘는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a는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7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굳이 억지로 정리한다면 7분의 2 곱하기 7분의 3의 n-1제곱이야. 한마디로 an이라는 것 자체는 초항이 7분의 2고요. 공비가 7분의 3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an 자체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1분만.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벌써 다 넘었어? 알았어. 오케이. 여기서 정사각형 그림을 그리면 그럼 여기랑 다 거기서 그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요거 다도 하는 겁니다. 초항이 8,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야. 거기 어떻게 하나? 그냥 4로 봤을 때 2, 1, 2분의 1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식만 넣고 본다면은 초항은 8,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 그래서 통째로. 그래서 초항이 8, 공비 2분의 1, 그래서 1-4분의 2. 자, 수열의 합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8가지 종류,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쓰이는 거 SM 빼기 SM-1. 이거는 안 쓰더라도 머릿속에서 자리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나?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같은 거. 그거 맞아. 자, 근데 얘로 안 바꿔도 되겠는데? 그냥 요대로 냅둬도 되겠네요. 요거. 어차피 요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3n-1제곱이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급수죠. 3의 n-1제곱분의 an.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1제곱분의 이걸로 갖다가 쓸게요. 7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래서 3의 n-1제곱을 약분하니까 그냥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7의 n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n에다가 1 집어넣는 게 초항인데 초항이 7분의 2죠. 공비는 7분의 1이죠. 그래서 1-r분의 초항으로 보면 되니까 7분의 6분의 7분의 2. 답이 그냥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너무 오래 도훈아 혹시 이해 잘 되니?